안녕하세요. 탄현중학교 여러분. 이제 등교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준비할 것을 다 챙겨봅시다. 교과서하고 공책에 한장 수학 문제와 교과서 중단원 문제를 풀게 공지되었는데요. 선생님하고 같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등교 맞이 회의를 하신 결과에 의하면 교과활동에서 원격 수업 시 연계한 지도 내용에 원격 수업 중의 학습 내용과 과제 및 결과물을 활용해서 등교 수업 후 해당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여 등교 수업 시 관찰한 내용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4월 21일 날 EBS 온라인 수업 클래스가 시작된 이후에 한장 수학 강의 내용을 듣게끔 하였고 교과서에도 문제를 풀게 공지한 바 여러분 모두는 공책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4월 21일부터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친구들은 한장 수학 강의를 다시 보거나 교과서 내용을 참고해서 공책에 선생님이 공지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4월 21일 날 해서 그날 배워야 될 내용을 적는 겁니다. 제목을. 그래서 1단원 수화식 내용 중에 7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강에 단항식의 곱셈, 나눗셈,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에는 4월 23일 날 수학 수업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4월 23일은 8강을 했습니다. 8강이라고 쓰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이렇게 제목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9강 2차식의 덧셈과 뺄셈,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까지 했으니까 여러분의 학습 부담을 좀 가볍게 하느라 그 날짜에 한쪽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5월 26일과 5월 27일 수업 분량인데요. 지금 기초수학 진단평가가 있기 때문에 분량을 좀 작게 찍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등교 수업 대비 1단원과 2단원에 대한 논수령 평가와 교육 수업 과정 평가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논수령과 교육 과정 수업 평가는 교과서 1단원과 2단원을 우선 해당됩니다. 2주 등교하고 1주는 온라인 수업이니까 1주 수요일날 등교하자마자 선생님이 공지하고 다음 주 바로 논수령과 교육과정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중에 일부 4월 21일 날 들어있던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책을 준비해서 21일 날 내용이 준비가 된 친구들은 복습하시고 준비가 덜 된 친구들도 문제를 검정펜으로 쓰고 풀이를 샤프로 써서 등교 개학 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걸 확인한 후 여러분하고 같이 일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여서 검사한 후 성적에 반영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월 21일 날 내용은 7강이었습니다. 그 중에 5번 문제의 핵심 반복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밑면이 직각 삼각형인 삼각기둥의 부피를 구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각 삼각형입니다. 밑면이 가로가 4a 그리고 밑면의 길이가 4a와 5b 그리고 높이가 3a 제곱 b의 세제곱일 때 삼각기둥의 부피를 구해보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공책에다가 이렇게 공책이 있을 때 왼쪽에다가 4월 21일이라고 쓰고 제목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날 7강이고 지금 시계 계산을 하고 있다 제목 쓰고 문제 번호를 쓰고 그다음에 삼각기둥이다. 이렇게 직각 삼각기둥이다. 이렇게 그림을 펜으로 그린 후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를 볼 때 직각 삼각기둥의 부피를 구할 때에는 가로 부분이 4a 그리고 높이 부분이 5b 직각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그리고 높이가 3a 제곱 b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계산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다 쓰고 풀이와 정답의 네모까지가 되어 있으면 A, 그렇지 않고 풀이가 좀 미흡할 경우에는 B, 문제도 써오지 않을 경우에는 C,
그래서 미제출 2까지 5단계 척도로 평가하겠습니다. 다음 8번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입니다. 내용을 다시 들어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8번 문제 6x의 4제곱 y의 6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x제곱 y의 세제곱 나누기 12x의 세제곱 y의 4제곱을 간단히 해보자 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남겨주면 수동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수학 문제를 좀 더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에 대한 자기 생각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만 공지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이걸 보고 공책에다가 반드시 풀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장수학 선생님하고는 또 했기 때문이죠. 이해가 안 된 것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블렌디드 러닝, 즉 거꾸로 수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질문하고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자, 6번에 관한 문제. 어떤 식을 6x제곱 y의 세제곱으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해서 곱했어요. 그러면 바른 식은 내가 그 바른 식은 뭐를 나누어야 되는데 6x제곱 y 세제곱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실수한 식이 어떤 식에다가 6x제곱 y 세제곱을 잘못해서 곱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12x의 4제곱 y의 세제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바르게 계산하는 건 뭘까요? 내가 실수를 해서 어떤 식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 식으로부터 나는 이 네모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 우변에 12x의 4제곱 y 세제곱이 있고 양변에 이와 같이 6x제곱 y의 세제곱분의 1 이와 같이 좌변에 네모식만 남기기 위해서 곱하기 역수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부호 숫자 문자로 계산하니까 숫자 길이는 2, 분자의 x의 제곱, 그리고 y 없으니까 2x의 제곱. 그럼 나는 이 2x의 제곱식에다가 6x제곱 y 세제곱을 나누니까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뀌어서 6x제곱 y 세제곱 2x제곱 숫자로는 3, 문자로는 1, y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스스로 마무리 보세요. 순환소수 0.370을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이게 공책에 써야 될지 모르고 그저 우리 초기에 온라인 수업에서 EBS 기반으로 집에서 학습을 하기 어려움으로 안정적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한장 수학을 했습니다만 수학을 눈으로만 풀고 본인이 직접 해보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 실력이 된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부득이 이렇게 공책에 풀어오너라 하고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시간에 한 것을 등교 계약 시 검사해서 같이 의논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매뉴얼과 지침이 와서 여러분에게 공책 준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쓸 것이 어려운 친구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꼬박꼬박 공책에다 쓰면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해주고자 이와 같이 선생님이 노트를 검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의논하고 싶은데 우선은 이렇게 공부한 것이 여러분에게 큰 자양분, 실력이 될 것임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힘주어 노트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수학 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는 펜으로 쓰고 풀이는 샤프로 쓰고 연필 샤프로 쓰고 해서 등교 계약 시 가져오기 바랍니다. 부득이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한장 수학을 한 번 더, 두 번 더 듣거나 문제라도 써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적보다도 본인이 이런 좋은 습관이 몸에 밴다는 것은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해야 될 것은
꼭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책에 반드시 이 교과서 22쪽 문제입니다. 교과서 22쪽과 23쪽 문제를 꼭 풀어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4월 21일 분량이었어요. 그리고 자, 이어서 4월 23일 것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공책에는 4월 23일이라고 쓰는 거예요. 한쪽에, 공책 한쪽에 날짜 쓰고 그날 7강에 뭐, 그리고 문제 펜으로 쓰고 풀이 샤프로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4월 23일이에요. 8강 할 차례예요. 8강, 9강. 그래서 8강하고 9강 쓰고 문제 검정펜으로 쓰고 풀이는 샤프로 쓰고 그렇게 해서 풀이와 뭐 중요한 부분에 대한 공식 이렇게 해서 정답 메모치고 이렇게 해서 공책을 내면 A. 그렇지 않고 풀이가 좀 미진하고 뭐 그렇다. 그러면 B. 분량이 빠졌어요. 이런 것에 대한 A, B, C에 대한 기준은 등교 계약 시 노트를 보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계약할 때 꼭 공책이랑 책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4월 23일 8강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자, 핵심 반복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5b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을 간단히 해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이 다항식이 두 개를 빼주는 문제예요. 그럴 때 식이 괄호 안에 a도 있고 오른쪽에 여기도 a가 있어서 이걸 간단히 할 수 있겠습니다. 묶여있는 괄호 바깥에 1이 곱해져 있다고 보고 마이너스 6a 플러스 5b 마이너스 6으로 괄호를 풀어줍니다. 또한 괄호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플러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마이너스랑 곱해져서 플러스 8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유로워졌어요. 그 다음에는 동량끼리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6a랑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9a 그리고 플러스 5b랑 플러스 2b니까 플러스 7b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8 더해주면은 플러스 2 그러면 동량 3개는 더 이상 계산 안 되니까 여기까지가 식이 간단히 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해주시고 자, 1, 4번 여러 가지 괄호가 있는 다항식의 뺄셈 덧셈입니다. 선생님이 추가로 A가 되는 기준은 이와 같이 선생님이 다음식을 간단히 하는 과정에서 5a 플러스 2b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b를 공지했는데 이 과정을 풀이를 잘 해오면은 A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문제도 잘 안 쓰고 그러면 B, C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중괄호는 소괄호로 바뀌고 소괄호는 계산 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곱해지면 플러스라 된다 했잖아요. 이와 같이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는 괄호 안에 여전히 A와 A가 있으니까 동일한 계산을 해주고 그래서 괄호를 풀어주면 어떻게 보이나요? 는 5a 플러스 2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입니다. 자, 그래서 칠판이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요. 문제 선생님이 목소리 듣고 잘 적고 등교 계약 시에도 혹시 칠판이 안 보일 수 있거나 뭐 신체상의 건강상의 의심이거나 걱정되는 부분은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카톡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동료한 계산해주면 3a 마이너스 2b 이와 같이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잘했어요. 다음 A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를 좀 추가로 적겠습니다. 자, 여러분 10번 문제 5x-2y 대괄호 x 플러스 4y 마이너스 중괄호 3x-y-5x를 계산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걸 풀어서 친구들한테 문제를 항상 계약할 때 갖고 오기 전까지는 문제를 풀고 답안에 대해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와서 같이 풀 때는 조별로 모르는 게 있을 때 알려주는 것이 멘토-멘티 활동이겠는데 지금은 방학 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이 과정을 생각하고 또 심지어 한장 수학 문제를 여러 번 풀고 선생님이 지금 한장 수학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면서
자기 개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작권에 해당되듯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고 가만히 있다가 풀이를 다 한 다른 친구의 공책을 그저 베껴오서는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책을 여러분이 충분히 풀어오고 그리고 계약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16번 5y 대괄호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y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계산했더니 ax 플러스 by가 됐어요. 이때 a랑 b를 빼주면 얼마입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정답이 마이너스 6 된다고 선생님이 공지했으니 풀이 과정을 꼭 해오기 바랍니다. 자, 실수가 없으려면 괄호를 소괄호부터 차근차근 풀어와야 되겠습니다. 형성평가 보실게요. 형성평가 문제는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이 네모안이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좀 덜고 선생님이 지지해 주고자 이렇게 공지했으니 미리 풀었던 친구는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해오는 것이 4월 23일까지의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이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기초 수학과 영어, 국어에 대한 수학 공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수학에 대한 테스트 시험을 미리 응시한 친구들은 다른 친구에게 알려주지는 말되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시험 응시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방과 후에 나머지 공부해야 되고 시험을 또 한 번 봐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풀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이니 성의 있게 진지하게 보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두 번째 시간의 강의도 요 정도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다다음 주 정도에 함수 단원을 나갔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논술형 평가를 등교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약간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같이 이후에는 교과서의 중단원 부분을 풀어보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